지난달 전셋값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아졌길래 역대 최고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입법 예. 이제 두 가지 관련 법의 시행은 7월 31일이었고요. 예, 예. 바로 그 법 시행 전의 시장이 어땠나라는 것을 분석합니다. 네. KB 시세는 7월, 한국감정원은 이제 6월 달들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KB 시세 같은 경우에 전국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또 서울 기준으로도 그렇고 이제 거긴 전세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네. 아파트 일정 부분, 단독주택, 연립주택 하는데 모두 역대 최고가를 찍게 됐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세 시세는 실은 기계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매매 시세랑 비롯해서. 그러나 서울만 따로 놓고 보면 평균이 작년 7월 대비 한 5.5% 정도 올랐으니까 이번에 전세 재계약하실 때 많이 올려준 분들은 10% 이상 올려주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한국 감정원 시세는 이제 6월까지가 나왔는데요. 네. 감정원 시세에서도 지금까지 집계 이후로 이제 가격 전세 가격 지수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의 그 이면에는 아마 7월 31일부터 곧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다라는 것이 네. 선반영됐을 수가 있고 예, 예. 중요한 것은 이 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의 시장, 임대차 시장 8월, 9월, 10월 혹은 연말까지가 어떤 흐름을 보일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전세값은 급등하고 전세 거래량은 급감하고 그렇다면 시장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을까요? 한번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월세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거의. 예, 전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7억 보증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네, 전세가 거의 없고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그렇다면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집권 여당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번 종합대책으로 과열된 매매 시장은 진정될 것이고 연말까지는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안착될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일각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이 이사 수요가 몰리는 가을철, 네. 있으면 가을철이 오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값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반면에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말이면 안정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참 헷갈리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렇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연말까지 안정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데도 이유가 있고요. 예, 예.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7월까지는 이제 급등을 했지만 네. 7월 이후에는 임대차 관련한 이제 입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들이 예. 그렇게 되면 속속 9월 만기가 되는 분, 10월 만기가 되는 세입자 분들은 이 법에 따라서 2+2, 그러니까 한 번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네. 게다가 5% 이내고요. 조례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5%는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기존의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보다도 월등히 많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년 대표의 이 분석은 뭐냐? 7월까지는 급등했지만 네.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기존 세입자들은 계속해서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쓸 테니까 하고 기존 세입자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크게 오르지 않겠네요. 크게 오르지 않게 통계상으로는 확실히 잡힐 수 있다라는 아. 분석을 내린 것이고요.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린 변수라고 하는 것은 네. 물론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과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만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새롭게 임대차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 세입자가 있잖아요. 네. 신혼부부라든가 처음으로 이제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라든가 예. 이분들은 큰 부담을 지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롭게 뛰어드는 또 집주인들은 아예 계약갱신 청구를 감안해서 크게 올릴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주인, 예. 혹은 집주인의 부모, 집주인의 자녀가 들어가서 살 때는 계약갱신 청구를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연말까지 끝이 나게 되는 이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과 집주인의 존비속이 예. 얼만큼 들어오게 되느냐는 실은 그건 시뮬레이션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네네.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예.
이제 기존 세입자들은 계속해서 청구 카드 쓰고 5% 이내 혹은 그 이하로 이 전월세가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월세 전환도 이미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합의가 아니라면. 그래서 아마 이런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기존 세입자는 한 차례밖에 못 쓰잖아요. 네. 그러면 2년 뒤에는 또 급등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 상황에서는 2년 뒤, 그러니까 네. 4년이라고 하지만 훨씬 빠르게 오는 경우는 2년, 준 2년입니다. 왜냐하면 예, 예. 9월에 이제 끝나는 세입자 같은 경우가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소급 적용이 되니까.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2년 후 9월부터는 이제 집주인에게 그 대항 능력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빠르면 한 2년 1개월, 2년 2개월 후에 나타나게 될 전세 시장의 안정성 문제도 먼 얘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세 시장도 참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